네, 정치하담야담 오늘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SBS 박준원 노수련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가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여야는 어제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오늘 새벽 결국 최종 결렬된 상황입니다. 자, 박준원 노수위원께서 현재 국회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민주당이 지금 단독 처리할 태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단 오후 본회의에는 들어가되 표결에는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이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을 전체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 재원을 중앙정부가 많이 부담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국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좀 피해가 있다. 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그 배경의 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여당에서 그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직접 이제 이 무조건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 결국 이제 합의 처리는 좀 어려운 쪽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민생지원금 같은 이 추경안은 이 집행 시점, 이 적기에 집행하는 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뭐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부득이하게 뭐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저 김진욱 대변인, 어제 3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니까 참 보기도 좋고 명분도 더 생기고 그러는 건데 이번에 추경안은 그러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그 생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불과 보름 만에 이 추경을 30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이 추경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4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허리띠도 정말 더 이상 졸라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좀 부어줘야 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발목 잡기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국민들을 좀 직접 좀 바라봐 주시길 바라고, 국민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추경이, 또 경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이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합의해 줄 수 없는 중요한 이유 몇 가지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어떤 뭐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위에서 국민의힘도 찬성을 했어요. 네. 다소 이견이 있지만 예컨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10조여 원이었는데 그게 8대2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조 9천억 정도는 지방정부가 조달하기로 돼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지방정부가 재정난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에 편차를 두고 부담을 좀 별개로 하자. 그러니까 서울시면 더 많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지방 재정 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두자라고 해서 그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활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불과 7개월 전에 본 예산 때 특활비를 전액을 삭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거 없어도 된다라고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을 했다가 불과 7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발목 잡는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발목 잡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죠. 아니면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특활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설득하든지 네. 두 개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설득을 주시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91억 정도의 특활비, 대통령실 안보실 특활비를 편성을 했는데 6개월 남았어요. 1년 중에.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했던 82억 특활비는 1년 단위였단 말이죠. 네. 그 1년에 82억도 많다, 쓸데없는 거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6개월에 91억이 왜 그렇게 갑자기 2배 정도에 늘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거조차 안 하고 이것을 일방 통과시키겠다. 저는 이 부분은 아무리 여당이고 의석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나머지 민생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부 이견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통과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야는 본회의 직전에 가진 오전 회의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입니다.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목리를 부린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이틀의 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승적견지에서 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합의 처리는 불발되었습니다.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도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인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이번에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 김진욱 대변인, 국민의힘 주장은 특활비를 지난해 이 대폭 완전히 삭감했던 것을 이번엔 2배로 사실상 기간을 대비하면 올리는 셈인데, 자, 그렇게 되면 지난해 취소했던 거에 대한 이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 요구인데요. 이거 들어주면 안 됩니까? 지금 뭔가를 좀 약간 좀 오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네.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예산 심사 때 삭감했던 명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대통령실 또는 검찰, 경찰의 어떤 특활비, 특경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좀 해달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비용들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똑같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당시에 처음에는 그 소명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경호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 지금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의 특활비에 대해서 복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경찰, 검찰의 특활비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왜 그 당시에 82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여기다가 얹었느냐 네. 이렇게 끼워 넣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소명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가 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아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와서 보고해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이 특경비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에도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소명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소명하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쟁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번 추경이 한 30조 원 정도를 다루는데
그중에 정말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될 이 그 돈들이 이렇게 지금 발목 잡기를 해가지고 네. 편성을 제한시키겠다. 이걸 갖다 통과 안 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수 있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요. 지금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야당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의힘만 단독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 근데 이제 제1야당을 배제한 처리는 단독 처리죠. 그리고 그렇게 민생 걱정하고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면 사과하면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과할 만한 명분도 있고 그럴 만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규모면을 볼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해마다 97억 정도의 특활비를 편성했어요. 대통령실, 안보실이.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82억 원을 편성했으면 일반적인 평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총액만 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습니다. 네. 그다음에 결산 때는 이제 항목을 적시하지만 세세 항목은 적시하지 않아요. 이것도 다 아는 문제고. 그렇다면 만약에 대변인님 말씀이나 민주당 주장처럼 일부 항목에 대해서 영수증이 필요하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깎으면 될 일이에요. 근데 80억 전액을 깎았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의 특활비 및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은 네. 이거는 그 수사비예요. 예를 들면 마약 수사비 이런 것들도 팍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감사원 특정 업무 경비 깎았죠. 경찰 특활비 깎았죠. 아니 그 세 개의 기관들은 왜 깎았나요?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걸 보면 감사원 특경비하고 검찰 특경비는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국회에서 논의되기 이전에. 네. 그러면 왜 지금은 올라와 있어도 되고 그전에는 왜 깎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잉스러운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발목 잡았다라는 것에도 사과하시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좀 우리가 과했다라는 것에 사과하시든지 그럼 바로 넘어갈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밝히는 것은 구체적인 여러 이견이 있지만 이 이견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과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거라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네, 자 박준호 논술위원. 자 그런데 추경안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부분이 지금 특활비뿐만은 아니죠. 네. 지역화폐, 소비 쿠폰에 대해서도 이견이 큰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정치적 명분상으로는 특활비가 하여튼 협상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고 네. 사실 이제 세부적인데 많이 접근을 했지만은 이제 뭐 앞서 이제 윤기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그 재원 부담 문제, 그 네. 비율 문제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제 그제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행 비용에서 이 정부가 80%, 지방 정부가 20%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특히 이제 그 재정이 어려운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는 좀 비율을 낮춰서 한 10% 정도로 조정을 하고 대신 이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 예산을 낮추는 대신 그 비용으로 뭐 청년 도약 계좌 증액을 한다든지 또 현재 이제 고용 안정 재원을 추가한다든지 또 그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비용을 좀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반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좀 의견이 합쳐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배드뱅크 있잖아요. 이제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일단 여야가 정부 원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그 채권을 그 배드뱅크가 인수해서 소각하는 방안 여기서는 좀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소비 쿠폰 외에 그 지역 화폐 발행 그 국비 지원 예산이 6천억 원도 이제 보류가 된 상태인데 네. 이거는 이제 이 해당 상품권이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네. 현지에 이제 고액 매출을 하는 상대적으로 좀 우량한 그 업체들에 사용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는 오늘 이제 여당이 그냥 단독 처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 단독 처리할 계획이죠? 일단 지금 오늘 중으로는 처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사과, 뭐 유감 표명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이유 명분으로 삼아서 이 본회의에 참석만 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어제 김인석 총리 표결한 때처럼 본회의장을 이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그 잘못된 행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구할 것은 요구하지만 합의 처리하거나 합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반대하는 모습조차도 본회의장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이 본회의장을 이탈해야 할 일인가. 이런 모습을 작년에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국민의힘이 뻑하면 본회의장을 이탈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 있는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국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 어렵고 요즘에는 심지어는 이 자동차 담보 대출이라는 것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뜻이고, 지금 이 민생에 마중물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 민생 경제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한데, 이 와중에도 이렇게 발목을 잡고 계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오늘 의결을 할 때 어제 김민석 총리 인준안 투표 때처럼 밖으로 나오실 계획인가요? 국민의힘은? 토론만 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죠. 저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 힘이 너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대비 갖고 있는 의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 야당처럼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네. 또 수로 밀어붙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도 좀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수의 또 야당과 함께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1의 야당이 국민의힘과 논의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저 사과를 못 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좀 덜 쓰시고 91억 책정된 그 특활비에서 절반 깎아가지고 민생에 보태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덜 쓰겠다. 한 40억 정도를 할 테니까 그 뭔가 역제안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역제안이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여당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갖고 있고 국회도 갖고 있고 예산 편성권도 갖고 있고, 그럼 예산 견제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지분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에 대해서 호소하기 위해서는 빈자리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겠는가, 이런 정도의 여론전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썽사나운 모습처럼 국민들이 볼 수 있지만 네. 이런 모습들이 거듭되면 그런 정치적 부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박진원 의원실은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단독 처리라도 할 기세인데, 오늘 처리가 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그리고 소비 쿠폰 언제쯤 받게 됩니까? 뭐 빠르면은 그냥 이번 달 안에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 민생 소비 쿠폰 이 지원 방안을 보면은 1차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우선 지급하거든요. 근데 요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사실 지난 코로나19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 행정 경험이 있고 관련 인프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에게 일단 그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다음에 이제 차후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에서 한 35만 원씩 차등 지급을 추가로 하게 되는데요. 뭐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올 여름 중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예상되는 것은 이제 지난 재난지원금도 그랬지만은 그 신용카드 금액을 이제 충전해주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는 좀 유리하다는 입장을 그 행정부 쪽에서는 좀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부 쪽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하는 것은 일단 이제 법안 처리가 돼야 이 계획을 밝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사정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더라도 지난번의 경우처럼 이 대형 마트나 유흥업소의 소비는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는 사용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